아무랑공 안지용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PFT 편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것이 알고 싶다의 구체적인 오류를 하나하나 짚어볼까 합니다. 이미 시청자 게시판에는요 2,000개가 넘는 비판글이 올라오고 있고 심지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잇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발이 거센지 그 이유, 이 오류를 하나씩 짚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처음에 짚어볼 오류는요. 그 아래 관계자들이 취재한 거에 대해서 저희 안무랑궁이 반대로 또 확인 취재를 해봤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류입니다. 인터뷰의 내용에 대해서 검증이 없다는 거죠. 자, 일단 익명의 관계자를 통해서요. 전홍준 대표가 월말 평가에 한 번도 안 왔다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트랙트 곧바로 사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진짜로 확인이 쉽거든요. 갔다 안 갔다는 나중에 멤버들이 직접 입을 통해서도 얘기를 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영상 평가 자료도 남아 있을 겁니다. 전 대표가 안 갔는지 누군가 거짓말한다는 게 대번에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트랙트의 입장, 전홍준 대표는 매번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월말 평가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실력 테스트예요. 한 다음에 인원을 누구를 넣고 빼고 데뷔를 시킬지 안 할지를 정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평가입니다. 이렇게 멤버가 변동될 수 있는 사안에 대표가 가지 않는다? 전홍준 대표는 갔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럼 둘 중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는 거겠죠. 자, 이 부분은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반대로 가지 않은 증거를 가져오면 됩니다. 반대로 전 대표 측에는 제가 월말 평가 그러면은 그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 오류입니다. 멤버 부모의 인터뷰인데 거기에 소속사의 CCTV가 있고 숙소에는 감시와 통제가 심하다는 주장이 있었죠. 소속사의 CCTV가 있다. 소속사 뭐죠? 사무실입니다. 여러분 일하시죠? 사무실 공간에 CCTV 없나요? 제가 일하는 곳은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커피숍에만 들어가도 CCTV는 요즘 안전을 위한 이유로 곳곳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들의 사생활 공간, 숙소에도 CCTV가 사생활을 침해하는 수준에 있냐의 문제인 거죠. 이 역시 확인했는데 숙소에는 CCTV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숙소 앞에는 CCTV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대문 앞에 CCTV가 있는 겁니다. 외국 사람이 함부로 드나들면 안 되니까요. 이거 역시 실제로 CCTV가 숙소 안에 있었다면은 이 숙소 안에 있는 CCTV를 촬영한 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었을 테니까 그거를 공개하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궁금한 건 뭐냐면 어트랙트는 이 두 가지 증언 월말 평가 한 번도 안 왔다. 소속사의 CCTV가 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 이 주장은 전화 한 통화면은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어트랙트를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없었고 혹시라도 확인하는 과정이 있다면은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다음 이제 세 번째 오류입니다. 그 세 번째는 K-팝 시장을 도박판으로 그렸다는 거죠. 이번 그것이 알고 싶다에는 재연 장면이 다수 담겼습니다. 그중 가장 납득할 수 없는 장면은 바로 재연 장면에서 도박이었어요. 계속 이 도박판에서 무언가를 주고받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룹 BTS, 뉴진스, 블랙핑크 등 이런 여러 그룹들이 언급이 됐는데 이런 국가대표급 K-팝 그룹의 성과를 언급하면서 정작 K-팝 시장을 도박판에 비유한 겁니다. 이날 인터뷰에 참가한 한 평론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약간은 도박에 가까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성공 가능성이 낮은 만큼. 제가 볼 때 이건 용인 가능한 수준의 비유예요. 왜냐면 도박이란 게 그렇잖아요. 잃을 확률이 높지만 딸 확률이 높진 않죠. 대신 한 번 딸 때 어떻게 해요? 많이 딴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 가능성은 낮은데 일단 성공하면 크게 성공할 수 있으니까 약간은 도박에 가까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의 생각을 밝힌 거죠. 근데 K-팝 시장을 이 평론가가 발언한 것과 그것이 알고 싶다의 연출은 온도차가 꽤 컸습니다.
K-팝 시장은 곧 도박판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재현을 자주 사용했고요. 결국 제작자들을 도박꾼 취급하는 듯한 연출에 적잖은 비판이 쏟아졌죠. 이런 논리라면은요, K-팝 스타들은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돈 놓고 돈 먹기식의 도박판 위에 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번째 오류입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람과 인터뷰를 했고 그걸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였죠? 자, 더 기버스의 대표는 안성일 대표예요. 안성일 대표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죠. 근데 안 대표 인터뷰 하자고 해놓고 당일 치아 치료를 받았다. 피가 난다. 그래서 인터뷰를 회피했고 시간이 지나면은 여러분 치과 치료 받으면은 몇 날 며칠 동안 계속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인터뷰를 회피했고 결국 제대로 된 서면 인터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섰어요? 이 대리인이자 더 기버스를 대표해서 카메라 앞에 앉은 사람은 백모 이사였습니다. 근데 백모 이사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공식적인 입장을 제가 대변할 수 없다는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제작진도 황당했겠죠. 그래서 여기는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자리라고 다시 한번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백모 이사는 손사래를 칩니다. 그럼 나오지 말았어야죠.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할 수 없다면 앉지 말았어야죠. 목소리를 내지 말았어야죠. 그럼 백 이사가 지금 주장한 것들은 전부 다 사용하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니까요. 자, 또 팬과의 인터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류 네 번째에 해당돼요. 책임 없는 사람과의 인터뷰. 안성일과 연결 짓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안성일이 피프티가 공격당할 때 안 도와줘서. 이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가요? 마찬가지 맥락으로 전 대표는 그리 좋은 사람 아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냥 팬 개인의 감성, 생각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긴 시간을 할애 방송을 하는 것 자체가 공영방송으로서 물론 뭐 SBS가 공영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상파 3사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언론사 중에 한 곳이고요. 여기서 그대로 내보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 오류입니다. 한 멤버의 부모는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병원에서 실신해서 산소호흡기로 깨어난 적이 있다. 또 멤버들에게 전 대표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7년을 이 회사에서 버텨야 하는데 애들이 더 버티지 못할 것 같다. 모든 여론을 이렇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옥죄면서 돌아오라고 한다. 이 부분 굉장히 예민할 수 있죠. 그리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으면은 아이들의 건강관리가 잘 정말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아이 입장에서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 진료 기록만 받아와도 되는 겁니다. 자, 요즘 병원 다 실명제예요. 차명으로 진료받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병원에서 실신해서 산소호흡기를 낄 정도의 긴급한 상황이었다. 병원 진료 기록이 없을까요? 그거 한 장만 공개하셔도 훨씬 더 많은 이들이 믿었을 겁니다. 근데 주장만 있죠. 이거에 대해서 왜 검증은 하지 않았는지 또 의문이 듭니다. 자, 다음 여섯 번째 오류입니다. 편지 낭독. 피프티가 제작진에게 보냈다는 편지를 공개했는데 그 내용으로 보면 담당 PD가 먼저 멤버들에게 편지를 썼고 그에 대한 답장으로 보여요. 그 내용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그런데 그중에 몇 가지 추려서 보면은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루머들로 지치고 힘든 게 사실이지만 응원해주시는 분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꿋꿋이 버텨내리라 다짐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진심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알고 싶다는 교양 프로그램이 아니라 시사 고발 프로그램입니다. 그 본분을 다하려면 감성파리는 최대한 배제했어야죠. 자, 그럼 이 편지를 공개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편지를 받은 후 그들이 주장하는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루머가 과연 무엇인지 물었어야죠. 그리고 저희의 진심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들의 진심이 사실인지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제시하도록 물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내보냈죠. 그리고 어떻게 결론을 맺어요? 멤버들을 둘러싼 어른들 대부분이 욕망의 계산기를 두드리기 바빴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 뭐예요? 피프티 멤버들은 욕망에 사로잡힌 주변 이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입장이었다.
이렇게 귀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7번째 오류입니다. 유명 한류 팝 칼럼니스트죠. 제프 벤자민과 인터뷰를 나눴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인용도 많이 하고 많이 찾아보는 인물입니다. 근데 굉장히 실망스러운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CEO 같은 사람들은 언제나 자금을 마련해서 다른 회사를 창립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진짜 K-팝 결과물을 놓고서는 그거에 대한 리뷰와 분석을 하는데 K-팝의 시장 흐름은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고 싶다를 본 사람들은 바로 압니다. 거기에 지금은 빌딩 청소를 하고 있다는 박 대표라는 분이 나오죠. 그분은 뭐 하고 있어요? 언제나 자금을 마련해서 다른 회사를 창립했습니까? 아니에요. 대부분의 중소기획사들은요. 영세예요. 돈을 꿔서 그거를 그때그때 융통자금으로 씁니다. 그래서 더 기버스도 얘기를 해요. 자금난에 시달렸다고요. 맞아요. 이거는 근데 더 기버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SM, YG, JYP, 하이브에서 일하지 않는 이상 회사는 영세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겐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돈을 쟁여놓고 일하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CEO 같은 사람들은 언제나 자금을 마련해서 회사를 창립한다? 말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했으면 검증을 했어야죠.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 이렇지 않다는 거를 얘기해 줄 K-팝 관계자들은 수백, 수천입니다. 다음 8번째 오류입니다. 중소기획사의 유일한 전속그룹이던 BTS가 빌보드 차트에 오르고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3관왕을 차지하고 에미상 후보에 오르며 제2의 비틀즈라 불릴 때 팬들은 그들의 성공과 영공을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게 뭐죠? 막바지에 MC인 김상중 씨의 멘트입니다. 여기서 뭐가 틀렸나요? 아는 분들은 다 압니다. 에미상 후보에 올라요? 에미상은 지난해 오징어 게임이 상을 받았던 미국의 대표적인 방송 콘텐츠 대상으로 하는 시상식입니다. 그래미상이겠죠. 말실수했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련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이 K-팝에 대한 K-팝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이 콘텐츠를 제작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김상중 씨는 주어진 멘트를 읊었을 겁니다.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김상중 씨를 공격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쓴 작가가 있을 것이고 검수한 PD가 있을 건데 전부 다 에미상을 그대로 해서 본방송에 내보냈습니다. 그래미상과 에미상을 구분조차 못했다는 얘기예요. 몇 번의 필터링 과정을 거치면서도요. 그만큼 이해도가 낮았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 9번째 오류입니다. 또 김상중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자본을 투자한 제작자라도 재능 없는 아이를 세계가 열광하는 K-팝 스타로 만들 순 없을 겁니다. 재능 있는 아티스트가 신뢰할 수 있는 제작사를 선택할 권리도 존중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재능 있는 아티스트가 신뢰할 수 있는 제작사를 선택한다. 이건 스타들의 얘기입니다. G드래곤이나 BTS 이런 친구들이 원래 소속사와 재계약이 안 됐어요. 그럼 본인이 신뢰할 수 있는 제작사를 선택해서 계약금을 왕창 받고 가겠죠. 그런데 피프티도 그렇고 대부분은 이제 시작하는 아이돌입니다. 근데 그들이 재능이 있다는 걸 누가 발탁합니까? 처음부터 완성형이 있나요? 아니에요.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춰도 그들은 그룹의 한 부분입니다. 그들을 모아서 컨셉을 부여하고 그룹으로 만드는 건 제작사의 몫이에요. 근데 재능 없는 아이를 K-팝 스타로 만들 수는 없다. 이건 인정합니다. 맞아요. 재능 없는 친구를 만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K-팝 시장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건요. 가르쳐서 되지 않아요. 원래 가진 게 많아야죠. 근데 그걸 발탁하는 건 제작사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아티스트를 키워내죠. 근데 그들이 제작사를 선택할 권리? 이 얘기는 뭐냐면요.
제 비유를 들어보세요. 취업 준비생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도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일을 하고 싶어요. 이 친구는 대기업을 원해요. 근데 이 친구 학벌도 괜찮고 태도도 좋아요. 그럼 그들이 신뢰할 수 있는 대기업을 선택할 권리도 존중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제 말이 맞나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리 많은 자본을 가진 대기업이라도 재능 없는 사원을 세계적인 사업가로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재능 있는 신입사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대기업을 선택할 권리도 존중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됩니다. 그들은 원석이거든요. 그 원석을 발굴하는 게 제작사의 몫이고요. 그렇게 선택을 받아야지 그 원석을 갈고 닦아서 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 K-팝 시장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는 얘기이기 때문에 9번째 마지막 오류로 짚어봤습니다. 그 아를 둘러싼 논란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제작진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내지 않을 수도 있고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정말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무언가 이들에 대한 심의를 할 수도 있죠. 과연 이 사태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취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